비켜요. 강태풍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마진 과장의 고함이 창고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럭 엔진은 이미 꺼져 있었는데요. 매캐한 매연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철문이 덜컹거렸고 그 소리마저 사람들의 신경을 긁었어요. 태풍은 트럭 앞을 가로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건 이상합니다. 원단 놓으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이상해요? 노마진이 외투깃을 부여잡으며 성질을 냈어요. 납품 마감이 오늘이에요. 거래처에서 오전 중으로 입고 안 되면 계약 파기랍니다. 태풍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회사 이상해요? 그는 회사 쪽을 가리켰어요. 전화선도 뽑혀 있고요. 안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지 엄청 추워요. 사람들이 패딩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세월의 흔적이 없어요. 여기 며칠 전까진 사람이 드나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건물 주변 창고 앞엔 낡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 누렇게 바른 테이프가 겹겹이 붙어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종이 모서리가 오래된 먼지로 누렇게 변한 안내문이 삐뚤게 걸려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한두 달은 훌쩍 넘긴 폐점의 모습이었어요. 미선이 주춤거리며 다가왔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전화 통화했어요. 담당자 목소리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상하잖아요. 태풍이 무겁게 대답했어요. 어제 목소리가 진짜였는지부터가 의심돼요. 노마진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불을 붙이려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자 결국 라이터를 덮어버렸습니다. IMF라서 그래요. 어제까지 있던 회사가 오늘 사라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걸 일일이 따지고 있으면 우리도 굶어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절차요. 마진이 비웃었어요. 지금 절차 따지면 회사가 살아남아요? 우리 입장에선 납품 완료만 되면 끝이에요. 그게 불법이면요. 태풍이 낮고 단단하게 물었어요. 불법은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다면요. 뭐라고요? 공기가 팽팽히 얼어붙었어요. 트럭에서 대기하던 기사 둘이 멈춰 섰고 창고 주변의 인부들도 일을 멈춘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는데요. 누구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IMF 시절이었어요. 하루의 일거리가 곧 내일의 생계였거든요. 그때 덩치 큰 트럭 기사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검게 탄 얼굴, 손등에 굳은 살이 거칠었고요. 그는 트럭의 주임격 다들 팀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저기 사원 양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노마진이 눈을 부릅떴어요. 뭐요, 팀장님? 팀장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도 이 바닥 20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폐업 냄새가 납니다. 창고 문 페인트 갈라진 데에 먼지 낀 거 보이시죠? 사람 손 안 탄 지 최소 한 달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물건 넣으면 도로 못 빼요. 세관에 찍히면 불법 유통품으로 걸립니다. 밀수 원단 취급받는다고요. 마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도 트럭 기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 원단 그냥 냄새가 이상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스티커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가 손가락으로 트럭 뒤편을 가리켰어요. 흰 천 사이로 살짝 비친 붉은색 스티커엔 표상선이라는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표상선? 그거 수입 물류 맡은 곳이에요. 근데 왜 우리 화물에 그게? 노마진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듯 숨을 거칠게 내쉬더니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어요. 좋아요. 그럼 다들 불법 하지만 이 납품 못하면 우리도 도산이에요. 지금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으로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창고세까지 내야 한다고요. 태풍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 한 번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어요. 그래야죠. 그게 제 일인데요. 그게 회사가 아니라 본인 명예를 살리려는 거면요. 뭐라고요? 지금 과장님은 무서운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책임질 용기 없는 자신이요. 노마진이 울컥하며 태풍의 어깨를 밀쳤어요. 당신이 뭔데 회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냥 사원이잖아요. 그래요, 사원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태풍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세운 회사예요. 이 회사 이름이 태풍 상사인 이유, 그냥 멋있어서 붙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사람이 태풍처럼 살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자고요. 그 이름 제가 버리게 둘 수 없어요. 마지는 태풍을 노려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그럼 책임지세요. 이 사태 전부 강태풍 이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당신 인사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럼 남기세요, 제 이름. 좋아요. 정말 후회하지 마세요. 그가 돌아서자 미선이 태풍 쪽으로 다가왔어요. 태풍 씨, 괜찮으세요? 과장님이 화난 건 이해해요. 요즘 다들 너무 벼랑 끝이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미선 씨도 느끼셨죠? 여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사람들이 눈을 못 마주쳐요. 다들 말없이 도망치듯 나가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요? 망한 냄새요. 태풍의 말이 끝나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트럭 위 천막이 바스락거리며 크게 휘날렸고 그 속에서 구겨진 스티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표상선 해운물류라고 찍힌 붉은 글씨였어요. 표상선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트럭 기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회사 사장이 표바코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냄새가 안 좋아요. 세관이랑 얽힌 소문도 있고요. 표바코라면 태풍의 얼굴을 굳혔어요. 아버지 생전에 계약 문제로 싸웠던 그 사람이요. 미선이 놀란 눈으로 태풍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원단이. 그래요.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덫에 넣은 거예요. 근데 왜요? 우릴 망하게 하려는 거죠. IMF라 다들 정신없는 틈에 누군가 손쉽게 없애려는 거예요. 트럭 기사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말이죠, 젊은 양반. 힘없는 회사는 꼭 누가 노립니다. 이건 그냥 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기판 위 말일 수도 있어요. 태풍은 트럭 옆에 서서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운 겨울 햇살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그럼 이제 그 말판 뒤집어야죠. 그 말에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풍씨, 우린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이름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오후가 되어 회사로 돌아온 태풍은 구명관 이사에게 모든 걸 보고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구이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표상선에서 최근에 세관 직원이랑 유착됐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원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밀수품 섞인 거래도 있다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 걸린 태풍 상사가 그 거래에 이용될 뻔한 거네요. 그렇죠. 하마터면 우리 회사 간판이 세관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겁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궜어요. 과장님한테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죄송해요, 태풍씨. 오늘 무리하게 끌고 왔었더라고요. 아니에요, 미선씨 덕분이에요. 오늘 막지 못했으면 내일은 우리 회사 문 닫았을 거예요. 태풍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그는 천천히 회의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IMF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 위로 불고 있었고 거리엔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 울먹이며 통장을 쥐고 있는 가장들, 한때 부자로 불리던 이들의 처절한 얼굴이 가득했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전 오늘 처음으로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한 회사의 이름이라는 걸요. 그때 구명관 이사가 그를 바라봤어요. 태풍씨. 예, 이사님. 오늘 잘하셨어요. 진짜 사원은 위기 때 빛을 봅니다. 태풍은 씩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제가 우리 회사를 다시 일으켜볼 거예요. 그날 밤 트럭 기사 팀장은 혼자서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차창 밖으로 태풍 상사 네 글자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눈빛엔 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젊은 놈 괜찮네. 그 눈빛, 꼭 예전 강진영 사장님 같아.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 하나가 비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같았거든요. 회의실 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계약 우리가 먼저 끝내야 합니다. 태풍의 목소리가 울리자 구명관 이사는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사원 신분으로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책임질 겁니다. 이대로 끌려다니면 태풍 상사는 끝입니다.
말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어요. 그 순간 구석에서 배송 중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저 반격하기 전에요. 우리 트럭 기름이 거의 바닥이었는데요. 반격도 기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순간 모두의 어깨가 한 번에 내려갔다가 미묘하게 웃음기가 번졌어요. 그 짧은 웃음이 딱 한 모금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좋아요. 송중 씨는 주유하고 비상용 타이어랑 밧줄 챙겨요. 마진 과장님은 기존 거래처 연락망 다시 돌려주세요. 태풍이 빠르게 지시를 내렸어요. 미선 씨는 저와 함께 표상선으로 갑니다. 한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태풍은 낡은 트럭을 몰고 표상선 본사로 향했어요. 미선은 옆자리에 앉아 계약서 복사본과 송장 서류를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솔직히 무섭죠? 태풍이 물었어요. 무섭죠. 근데 이대로 있으면 더 무서워요. 그 말 마음에 드네요. 신호 대기 중 라디오에 노사 소식과 구조조정 뉴스가 잇따라 흘렀어요. 도로는 한산했고 IMF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느껴졌습니다. 폐업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 줄 서 있는 실직자들, 창백한 얼굴로 공인중개사 창문 앞 시세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들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는 태풍 상사의 트럭 한 대였어요. 저기 도착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선이 물었어요. 표바코를 만나야죠. 우리가 건드린 게 뭔지 직접 봐야 하니까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래요. 그래서 더 만나야죠. IMF든 뭐든 우리 이름 함부로 쓰게 둘 순 없잖아요. 표상선 본사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짙게 밴 낡은 콘크리트 건물. 저 멀리서 부두의 크레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비는 쓸쓸했고 접수대의 달력은 지난달 페이지에 멈춰 있었어요. 미선이 숨을 고르고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풍 상사 격리 오미선입니다. 표바코 대표님 면담 예약이.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가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고는 미묘하게 태도를 바꿨어요. 잠시만요. 위에서 내려오래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따라오시죠. 대표님이 기다리십니다. 커다란 창문을 등진 채 앉은 표바코의 실루엣이 어둠과 붙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태풍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 사장 아들이라고. 맞습니다. 그럼 사장이 죽고 나서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얘기겠네. 아직 사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바코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패기 있네. 근데 세상은 패기로 돌아가지 않아, 꼬맹이. 태풍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원단 일부러 우리한테 던지셨죠. 부도난 거래처랑 연결시켜서 세관에 걸리게 만들려고요. 바코는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 있어. 곧 생길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면 좋겠네. 내 아버지처럼 말만 앞서다가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진 않겠지. 그 말에 태풍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싸우셨고요. IMF가 아니라 세상에 무너졌을 뿐이에요. 바코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정직? 그래, 정직은 미덕이지. 하지만 시장에선 병이야. 그 정직함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게 진 거야. 그리고 곧 너도 질 거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미선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강태풍 사원. 이제 가요. 지금 가면. 지금 가야 해요.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팩스가 들려 있었어요. 표상선, 세관조사 착수. 바코의 미소가 굳었어요. 이게 뭐야? 증거요. 저희 회사로 넘어온 원단 수입 신고서에 귀사 이름이 그대로 찍혀 있네요. 그건 곧 귀사 명의로 이뤄진 불법 거래를 의미하죠. 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풍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리고 그 신고서의 인계 라인에 부도회사 담당자 직인이 있네요. 날짜가 파산 신고 다음 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코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뭐라고? 이건 조작이죠. 그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죠. IMF라도 법은 남아있으니까요. 태풍이 미선 옆에서 덧붙였어요. 이제 우릴 건드리면 귀사도 같이 빠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코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고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어요.
좋아, 내 놈 생각보다 묽지 않네. 그 눈빛 어디서 본 듯 했는데 그래, 내 아버지 눈빛이었지. 그 말에 태풍의 눈가가 떨렸어요. 그럼 기억해두세요. 그 눈빛, 이번엔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밖으로 나온 태풍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바다 소금기가 목으로 스며들었고요. 끝난 걸까요? 미선이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 그냥 물러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린 더 단단해져야죠. 태풍 상사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때 골목 어귀에 덩치 큰 그림자가 맞바람을 헤치고 섰어요. 트럭 팀장이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강 사원님? 팀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표상선 밑바닥 기사들이랑 얘기 좀 했습니다. 박호가 거래 명세를 따로 꾸며놨어요. 회사 이름을 덮으려는 장부죠. 그걸 어디서? 옛날 인연이죠. 당신 아버지 덕분에 살았던 놈들이 아직 꽤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팀장의 눈동자에 낡은 항만의 불빛이 스쳤어요. 태풍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그럼 그 장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합니다. 밤에 항만 창고로 가야 합니다. 그럼 갑시다. 미선이 놀라며 말했어요. 태풍씨, 위험하대요. 회사 살리려면 위험쯤은 밥이에요. 트럭 팀장은 역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오늘 밤 태풍이 붑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잠깐의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요. 차선택은 비상 연락망을 돌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고 배송 중은 우도 속에 작은 손전등과 절연장갑, 다목적 칼을 챙겼어요. 구명관은 묵묵히 금고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가 닳아 글씨가 반쯤 지워진 수첩이었는데요. 이건 강 사장님이 살아생전 적어둔 거래처 신용 메모예요. 여기에 표상선과 얽힌 옛날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가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태풍은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겼어요. 아버지, 당신이 싸운 자리에서 제가 이어서 싸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어둠이 항만을 덮었어요. 부두의 사이렌이 멀리서 짧게 울리고 바닷바람이 철제 컨테이너 사이를 휘돌았어요. 적막한 창고 안에서 손전등 불빛이 장부처럼 길게 미끄러졌고요. 철문 틈새로 스며든 소금기 섞인 바람이 오한을 올렸습니다. 미선은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진짜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말 저한텐 너무 위험한 위로예요. 그래도 우릴 움직이게 하잖아요. 짧은 대화 끝에 둘은 동시에 얕게 웃었어요. 철문이 삐걱 열렸고 트럭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았습니다. 표상선 거래장부. 여기 태풍 상사란 이름이 3번 찍혀 있습니다. 전부 허위 계약 건입니다. 장부엔 급히 덧칠한 수정액 자국과 이상한 이니셜이 반복돼 있었어요. 미선은 숨을 삼켰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표상선은 끝이에요. 그래요. 근데 태풍이 말을 멈췄어요. 철문 바깥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 일부러 발목을 끌며 존재를 과시하는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트럭 팀장이 재빨리 손전등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미행 붙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강태풍, 역시 내가 여기로 물건 찾으러 올 줄 알았어.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표박호의 아들 표현준이었어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총 같은 금속 막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쪽에 검은 패딩셋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자, 이제 그거 내려놔. 그게 우리 집 생명줄이거든. 순간 태풍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그의 손끝이 장부를 움켜쥐며 떨렸어요. 표현준, 너 진짜 내 아버지랑 똑같네요. 비교하려면 똑바로 비교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영리해. 증거를 들고 나가려면 여기서 살아나가야 하거든. 겁주기엔 막대기가 너무 가벼워요. 그럼 무게를 보여줄까? 표현준이 턱짓을 했어요. 쾅! 철파이프가 문틀을 내리치며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먼지가 폭발처럼 솟구쳤다가 서서히 가라앉았고요. 미선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그녀는 장부를 가슴에 바짝 붙인 채 한 발 나섰어요. 법정에선 소리보다 잉크가 새요. 그 장부 한 권이면 충분해요.
법정에 가기도 전에 다치면 어쩔래. 표현준이 비죽 웃었어요. IMF라서 병원도 바쁠 텐데. 그때 트럭 팀장이 낮게 속삭였어요. 강사원 오른쪽 벽 뒤에 비상 스프링클러 밸브가 있습니다. 소금물이라 장비가 다 죽고 시야도 흐려집니다. 그걸 열면 우리도 다칠 수 있어요. 미선이 눈을 굴렸어요. 회사 살리려면 위험쯤은 밥이라 하셨잖아요. 팀장이 피식 웃었어요. 표현준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좁혀왔어요. 태풍은 장부를 미선 쪽으로 슬쩍 밀며 속삭였어요. 미선 씨, 뒤로 2칸. 거기 배수구 보이시죠? 거기로 서류만 먼저 빼세요. 물 닿아도 표지 얼룩만 번지고 본문은 살릴 수 있어요. 저는 맡겠습니다. 혼자요. 혼자는 아니죠.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 막대기보다 트럭키가 더 세요. 끝났어. 표현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칙. 천장에서 물줄기가 폭우처럼 쏟아졌고요.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시야가 희뿌연 물 한 개로 뒤덮였어요. 금속의 차가운 냄새가 사라지고 바다 소금기와 오래된 곰팡내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지금이에요. 태풍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갔어요. 표현준의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스친 바람이 볼을 핥히었어요. 태풍은 왼팔로 그 파이프를 막아낸 뒤 오른손으로 장부 일부를 잡아 뜯어 미선에게 던졌어요. 미선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품고 배수구 덮개를 발로 밀어 올렸어요. 물살이 몰아치며 종이를 삼키듯 빨아들였어요. 잡아! 표현준이 소리쳤어요. 부하 둘이 달려들었고 팀장이 트럭키를 던져 조명등을 맞췄어요. 탕! 전등이 깨지며 두 번째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발목을 스치는 물살, 금속이 미끄러지는 소리, 숨이 가라앉는 기척들이 서로를 뒤엉키게 만들었어요. 태풍씨! 미선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요. 증거는 살렸어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태풍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돌렸어요. 표현준의 가슴께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는데요. 그는 누군가의 명함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표상선 내부 도장이 찍힌 서명 카드였어요. 그거 우리 거네요. 돌려주세요. 싫은데. 표현준이 혀를 찼어요. 그건 돌려받으러 너희가 다시 와야 하잖아. 그래야 게임이 길어지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팀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경비가 깬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불렀거나요. 표현준이 스프링클러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쉽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태풍 다음엔 막대기 대신 서류로 놀아줄게. 그는 비웃으며 뒤로 물러섰고 검은 패딩 셋이 물 한 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은 물소리만 항만을 채웠어요. 태풍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팔꿈치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는데요. 피인지 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미선이 다가와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살아있죠? 살아있네요. 그리고 우린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수구 아래로 던져넣은 서류들이 통로 끝 그물망에 걸려 있었고요. 그는 허리를 숙여 젖은 장부를 하나씩 건져 올렸습니다. 번졌지만 본문은 살아있었습니다. 잉크 종류가 구형이라 물에 의외로 강해요. 다행이에요. 미선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어요.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은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멀리서 순찰차 불빛이 스치더니 이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세상은 그들의 싸움을 아직 모르는 듯 무심하게 바다를 흔들고 있었어요. 오늘로 끝났을까요? 미선이 물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시작을 증명한 날이에요. 태풍은 젖은 장부를 품에 안았어요. 이걸로 도망치지 않고 버틸 겁니다. 그리고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피었다가 이긴다는 걸요. 팀장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강 사원님, 다음은 더 거칠 겁니다. 표바코는 사냥감을 길게 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린 사냥개가 아니라 농부가 되면 되죠. 농부요. 미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뿌리부터 깊게, 천천히, 결국 열매로 답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였으니까요. 멀리서 부두의 크레인이 또 한 번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태풍은 젖은 손바닥을 하늘로 한 번 펼쳤어요.
차갑고 무거운 겨울밤의 공기가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웃었어요. 아버지, 보셨어요? 오늘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번엔 휘청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오래전 강진영 사장의 그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멀리 더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풍 상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